5월 고용지표와 그리고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또다시 성장수가 갈 것이다, 아니면 가치주가 유망하다라는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진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움직임과 함께 미국에서도 과연 이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지난 주말에 그 후배들이 네. 뉴욕에 한 1조 7천억짜리 상업용 건물이 나왔다. 그래서 한국에서 작년 그 말까지도 이렇게 해외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많이 그 최대 수요처니까 지금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좀 구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외국인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외국인의 질문을 똑같이 전앵커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성장할 수 있는 가치주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이렇게 그 본질을 좀 이야기하신 게 아닌데요. 네. 사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회장이라든가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문제 이런 거를 보면 방송 전에 지금 그 새벽 방송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강다은 캐스터께서는 네. 투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본질을 좀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라는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관심됐던 그 G7 정상회담이 영국에서 열렸죠. 선언문이 나왔죠. 선언문 자체가 상당히 오랜만에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G7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게 비대면의 대면으로 된 것과 함께 굉장히 의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G7의 최대 그 성과는 뭐 많은 쪽이 얘기를 합니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비대면으로 열릴 것이 대면으로 열린 것이 가장 큰 성과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빨리 보급되면서 세계 온 인류 국민들이 코로나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난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그 성과로 꼽지 않느냐 하는데요. 국내 언론은 이것을 좀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상당히 이 부분을 가장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시각도 상당히 대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국내 언론에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탑으로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견제해서 미국판 그 1대1로 계획 이 편이 좀 이렇게 어색합니다는 범세계 인프라 확충 계획,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와 코로나 백신과 인프라 확충과 결부되어 있는 범세계 인프라 확충 계획에 합의했던 것도 또 공동선언문의 내용에 담았던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G7 그 회담은 중국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피벗 스테이트 네트워크로 인해서 G7과 대서양 동맹 유럽 국가들이 되겠죠. 쿼드 국가 주로 아시아와 오세니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국의 이렇게 피벗 스테이트 중국과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그 경제 패권 다툼의 하나의 합의점을 구했던 것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이거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마다 액션 플랜이 나오는 대로 시청자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에 끝났던 것은 의미가 없죠. 아마 지수 자체는 3대 지수 동반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사실 전일에 상승세가 굉장히 낙폭이 상승폭이 적고 의미 자체가 다우지수 같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0.5% 밑으로 이렇게 상승폭이 줄였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없다.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 쇼크 이때가 이제 한 5월 10일, 11일 정도 기억하는데요. 네. 이때 충격 이후에 다우라든가 나스닥 지수는 정상을 회복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뭐 유튜브라든가 각종 방송을 통해서 다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그 구별 논쟁이 많이 심해서 외국인도 이렇게 아까 질문을 좀 얘기했고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상당히 성장주와 결국 가치주의 구별이라는 시각에 있어서는 말씀들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전앵커께서는 테슬라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결합한 그다음에
밸류라는 측면에서는 테슬라는 지금의 프라이스에 해당되는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강다운 캐스터는 투기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 캐스터끼리 정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많은 이렇게 토론 프레에 나오는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우리 캐스터분께서 본질을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에는 성장과 가치주 구별과 관심은 논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누차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때만 되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쟁은 word play, 뭐라 그럴까요? 말장난 개그라 그럴까요? 네. 말장난에 비하하는 것도 아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과연 가치주가 갈 것인가 성장주가 갈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쟁 네. 뿌리를 한번 봤더니 한국에서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뿌리가 되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 이게 뿌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마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CPI 소비자 물가 미국의 충격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가 5월 12일에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인플레 문제는 시장의 친화적 과정에서 초기에는 충격으로 나타나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가 미국의 국채금리로 나타났는데요. 당시 5월 12일 날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에서 굉장히 예상치를 웃돌았던 겁니다. 이때 국채금리도 동반 올라가서 1.7%였다가 지난 주말에 1.45%로 안정화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5월 12일 날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이런 과정에서 국채금리 이렇게 하향 안정세와 함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다우지수도 올랐고요. 정상을 회복하는 국면이 지난 1개월간에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주를 얘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이것을 성장주를 예측했다면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는 사실 이런 결과 정상이 되는 과정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최근 다시 내가 뭐라 그랬느냐 성장주가 간단했지 않았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시 논박을 붙는 것도 굉장히 투자가 이렇게 전문가들의 방송이 사실 투자 안내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보고 성장주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눈살을 이렇게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반 투자에 해당되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들은 어떨까 하는 입장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사실은 테슬라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금 서학개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장주에 이렇게 상징이라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반 전문가의 말에 필요 없이 지금은 내다 파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외교인의 질문에는 전 앵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는 테슬라가 아마 성장주의 상징격으로 보통 테슬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입니까 하는 이 측면에 전 앵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이 방송의 마지막 무렵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시청자분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성장주가 잘 갈 것이다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서학개미, 동학개미 너나 할 것 없이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사실은 대형 기술주에게 성장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도 네. 구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을 올 것이다 줄기차게 해서 사실 그것이 바탕으로 해서 한국도 코스피 지수가 4,100이 갈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재미난 용어들이 나왔죠. 우리 작은정 PD 재미난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개미, 삼성전자, 서학개미, 테슬라, 비트코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때에서 용어들이 나왔죠. 10만 전자, 천슬라, 그 다음에 1억 비트. 이렇게 해서 코인과 관련돼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같은 용어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채워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 분석도도 우리가 테슬라와 비슷한 테슬라 연관되어 있는 머스크라든가 우드 따라하기 캐시우드 이런 것도
1년 올해 상반기에 투자 풍속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주장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3대 슈퍼 사이클 이런 용어들도 제기했던 것도 네. 상반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지난 상반기에 이렇게 바이든 정부 이 투자 이렇게 해서 여건이 크게 변한 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좀 기점으로 하면 물론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정부라는 지금 세계 경제에 큰 획을 그고 있으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 가치주의 구별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민감주의 수익이 사실 나스닥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주요하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라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 되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수익이 높았다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성장주가 간다 얘기하는 시각과 달리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미 현명한 성학개미들은 전문가들의 얘기와 관계없이 사실 테슬라를 내다 파는 과정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해 올중 최고치인 880달러에서 지금 600달러로 많이 떨어진다. 과연 성장주를 믿었던 이런 테슬라를 했다면 자 올해 상반기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동학개미, 성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이달 들어서 10만 전자 아무리 떠들인다 하더라도 사실 매도 물량이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매도가 계속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은 성장주의 상징에 해당되는 테슬라를 이달 들어서 계속 파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페드의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이 부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의 뿌리가 됐던 것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도 4월 소비자 물가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5월 12일 주가 모습에서 금리가 안정되고 그다음에 사실 금리에 영향을 받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다우지수보다 빨리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논쟁이 됐다 보니까 이 성장주와 성장주가 유망할 것이다 하는 시각은 사실 미국의 금융 완화 부분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논쟁에서 지금 뿌리가 되는 것이 미국이고 금융 완화 이렇게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안정을 되찾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마 시청자분이 판단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는 항상 정책 요인, 페드의 금융 완화 부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 경기 요인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그리고 미국의 정책적 요인에서 인프라 확충 계획과 대규모 확충 계획 같은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 완화, 페드의 금융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해서 금리 안정세가 지속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한 가지 근거로 해서 이러한 금리 결정을 복합적인 요인에서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가지 근거를 통해서 성장주가 다시 갈 것이다. 지난 한 달간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논리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테이퍼링도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 완화가 지속되겠다 하는 이런 시각은 코로나가 극복되지 말라.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계 각국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신 보고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인프라 확충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것은 결국 지금의 다 짧게 보면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길게 보면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흐트러졌던 국제화 이기주의에서 흐트러졌던 세계 질서를 좀 복귀시키고 이런 노력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페드 입장은 시기가 이렇게 다소 빨라지고 지연되고 있지만 결국 테이퍼링은 닥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영래포 수요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시중의 유동성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래포 수요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은행들 금융사들이 고객들이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증시
거품되고 채권 거품되고 그다음에 집값 거품되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1조 7천억짜리 그 상업용 건물, 뉴욕의 상업용 건물을 좀 한국에 좀 수요처럼 찾아달라 하는 후배들의 모습에서 외국인과 만날 때, 자 이제는 상업용 건물까지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자 상업용 건물은 다시 한번 나이카타마지가 디스다이카파지고 불연계가 사실 연계 경제가 언제 형성되느냐 이 문제에서 사실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영래포가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 자, 저 랭커가 예를 들어서 A 은행에 돈을 넣더라도 더 이상 내가 투자할 것이다. 수익이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중앙은행은 풀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플레이어들이 뭐냐 다시 중앙은행 예치하면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SMCCF 세컨더리 마켓 회사채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작년에 매입했던 대차주 대표상에 사실 그 자산으로 잡혔던 중앙은행의 페드가 되겠죠. 자산은행에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이렇게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 지연되고 금리 완화가 지속되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2023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요. 요 각도에서 성장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금리가 페드가 2023년에 주장할 것이다 이런 시각은 사실은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nobody knows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보다 인하폭도 적었습니다는 사실 또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사실 제한됐습니다는 돈을 많이 무제한 돈을 풀었다 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전에 우리가 돈줄을 좀 줄이고 테이퍼링 하고 사실 또 돈의 양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상 단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2023년에 가니까 또 많은 페드의 인사들이 2023년에 가니까 그때까지 금리 완화가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금리의 저금리 저물가의 혜택을 받은 성장주가 계속해서 갈 것이다 하는 이 시각에 있어서는 페드가 정상화 절차에는 항상 전형적인 경로를 갖는 게 아니라 그때 주력했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 가장 출구될 사역의 대상이 된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출구 전략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측면이 기준금리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안정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성장주가 잘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이분도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네. 국내 증시에서 월가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성장주 가치를 주장할 때, 자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 완화가 지속될 것이다. 예. 국제금리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다. 테이퍼링 우려하지 말라 하는 이런 시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쟁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또 전형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완화에 의해서 성장주 가치주 이 논쟁과 같이 한국의 주체는 한국인데 여기서는 또 금리 인상이라 하면 서로 그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네. 자 한국이 세계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에서 바라볼 때 외국인이 바라볼 때는 미국에서 금리 완화는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확신을 하지 못지만 자 일부 그 성장을 주장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똑같은 시점에서 사실 한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 양반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겠느냐 하는 이 시각이거든요. 한번 그 과정에서 이런 그 금리 인상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마 5월 금통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경이 됐던 것이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하는 전망에 3%에서 4%를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1.3에서 5월의 전망치입니다. 5월이 수치가 아니고 올해 전망입니다. 1.8% 올렸죠. 올렸는데 자 이때 사실 이 자체로 보면 우리 타겟 레이트가 한 2%로 묵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로 보면 금리 인상의 예의가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이청재 발언 이후에 사실 그 아주 민감한 시점에 당분간 상당기간 이런 의미 가지고 많이 그 출연했단 말이에요, 문자에. 그래서 이 당분간 상당기간의 문제는 앨런이 사실 2014년 취임 당시에 취임하고 나서 3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자,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 기간이 어느 정도냐 하는 측면에서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앨런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정도지 않느냐 하는 이 정도의 시점이다 보니까 자,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이주열 청자가 상당 기간이 아니라 당분간이라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6개월보다 짧지 않느냐? 6개월보다 짧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의 금통위가 12월 1년에 12번 열 게 아니라 페드식으로 8번 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월, 11월 되지 않 5개월 한번 플러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개월 플러스하면 10월, 11월 이때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금통위 이후에도 한은의 그 불청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애매한 발언을 했죠. 연내 금리를 2단계 올리더라도 여기서 2단계는 노멀 스텝 방식입니다. 0.25%포인트 방식입니다. 연내에서 2단계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 금융 완화다 하는 측면이 사실 국내의 금리 인상과 결부돼서 금융 완화니까 성장주가 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사실상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에 이렇게 한국의 성장주와 가치주는 미국의 금융 완화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 금리 인상수를 얘기하면서 이 성장주가 계속해서 간다 하는 이런 시각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아무리 한국 증시가 무의미하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데 이 자체도 또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돼도 여기 앞뒤가 논리지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이 제기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성장주가 유망하다는 시각이 젊은 세대의 영끌과 비트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문제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와 우리가 빵주라든가 그다음에 마가 업종이라든가 예. 마가터 업종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기대 수익률을 상당히 높였죠. 이런 과정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집값 상승, 집을 이렇게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그다음에 경륜이 부족한 대학에 졸업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고용 구조가 이것도 좀 한번 일자리 중시하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가닥을 좀 칠 필요가 있는데요. 자꾸 지금 이제 금융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륜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럽니다. 사실 지금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지 않습니까? 전엔 그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서 학교도 이제 가리고 네. 이렇게 나이도 하면 가리고. 나이도 가리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모님과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면접에서 이렇게 좀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뽑는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 저는 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디든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훈련을 좀 사회성을 좀 갖추고 다시 이렇게 취업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성이 부족한 젊은 이렇게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보다는 그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얘기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면접을 잘하는 사람만 뽑는다 할 때는 정말로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 실제로 증권사 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서 당장 보이는 눈이 면접관 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눈이 말을 잘하는 일단 사회성이 훈련된 조직에서 훈련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취득한 사람들이 사실 그 말을 잘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지는 과정에서 대학에 막 졸업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취업도 어려다 보니까 영끌 비끌어서 비트코인 투자해 천슬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1억 비트 이런 식으로 나온 식으로 또 이런 전문가들이 이끄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 젊은 사람들 대학에서 학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제대로 못 채워서 빚이 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가계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의 이렇게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는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주원인 데 대해서 한은에서 분석하였습니다는 코로나 이후에는 영끌 비크로는 젊은 층의 소실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통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일부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이 성장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성장주는 단기의 성장 이 자체가 기대수익 빨리 간다. 투자하는 밸류에서 지금 이렇게 다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있는 투자를 그게 빨리 가니까 비트 형태여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가계부채를 더 조장시킨다 하는 이런 쪽의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주로 금리 움직임과 관련해서 성장주를 전망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은 유망 종목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네. 구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화나 금융화는 항상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금융화는 산업의 태동군가는 그렇게 이렇게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도 그렇게 과거의 금융위라든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성장주 가치주가 논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 이제 세계 국제 금융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성장주의 논쟁의 뿌리가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엔 금리 인상 얘기하고 미국의 금융 완화가 지속되는 데서 성장주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을 한배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하워드 막스가 진 책이 아마 증권사 직원이라면 대부분 다 읽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가치주와 성장주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수의 증권사 회장께서도 가치주와 성장주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CEO 경륜이 가장 높은 증권사 CEO 경륜이 높으신 분도 가치와 성장주 구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세계 보편적인 잣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는 저는 작년에 우리가 이 방송을 작년 6월부터 맡으셨나요? 7월부터 마치셨습니까? 네. 7월부터 마치시면서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논쟁이 굉장히 셌던 때가 작년 10월입니다. 네. 여름휴 가철 이후에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는 과정에서 예. 그때 기억을 보면 그때 룰 오브 10이라는 10의 법칙이라는 골드만삭스가 유망주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유망주도 또 성장주를 이렇게 아이덴티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우리가 유망주를 성장주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망주를 구별해서 10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10의 법칙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2년간 그다음에 향후의 2년간 매출액이 최소 10% 증가하는 업종을 보통 10의 법칙이다. 이건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떠냐 개별 종목 기업에서 보면 기업 역사가 젊고 아니고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또 100년 됐던 기업도 새로운 플랫폼을 장착시키면 새로운 기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로가 아니라 사실 그 신진대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 가치주는 직금 투자가 아니라 개별 종목 투자이기 때문에 개별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룰 오브 10은 지난 매출액이 10%, 향후 매출액이 10% 기대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오랫동안 유지했던 S자형 커브와 이렇게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2년간 매출액이 10%, 그다음에 향후에 기대되는 매출액이 10% 하는 그 변곡점에 임계점에 되면 마켓 쉐어가 대체로 하면 10% 도달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90% 마켓 쉐어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빨리 성장한다. 한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유망 업종으로 그 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점이 바로 유망 업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S자형 커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저는 요즘 코로나 때에 이렇게 CGV라든가 영화관에 잘 가지 않습니다는 우리가 보통 영화에 선택할 때 우리가 보면 저희들은 뭐 영화가 최근에 이렇게 그 자동차 경주와 관련해서 불멸의 질주라는 영화 9까지 왔죠. 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역주행이라든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맨 처음에는 사실 어떠한 그 작품이 나오고 어떤 기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 관심이 없다. 근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때는 자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 성장에서 이렇게 보다는 가장 눈길을 가는 것은 지금 뭐냐 막 성장 단계에 진입하는 것 그런 것. 그래서 보통 요 임계점 향후 지난 2년간 매출액 10% 그다음에 향후 2년간 매출액 10%의 그 임계점은
대체로면 어떤 그 불멸의 질주 라인이 나왔을 때 이것이 뭐냐? 그냥 시장에서 괜찮다 들리기 시점. 한번 봐라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반상을 보면. 네. 그게 바로 S장 커브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말이 구전 마케팅 되면서 마켓 쉐어가 예를 들어서 관객 수 1000만이라면 100만 들을 때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유행처럼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사실 90%까지는 간다. 그러면 90%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주춤하죠. 성장률 고서에서 보면 그런 점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그 10월 달에 우리가도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FN 가이드가 사실 그 10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유망 업종을 이렇게 선택한 것을 아마 쭉 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서 10의 법칙에서 또 국내에서는 FN 가이드에 의해서 지금 김구론 사장이 증권사들이 이렇게 내놓는 이런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신뢰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걸 좀 취합해서 글로벌 시장 접목과 함께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정보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처음으로 위상증자도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 상장도 하고 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져가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주목했던 부분은 성장적 가치적 구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전에 것께서도 테슬라가 뭐냐? 테슬라가 가치주가 있는 성장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가 결부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편가르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작년에 그 10월에 골드만삭스라든가 FN 가이드에서 내놓았던 유망 업종, 10의 법칙의 유망 업종은 일반적으로 성장주의 편가르기 하는 것보다도 성과가 지금까지 나타나는 모습 보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분노의 질주 영화를 통해서 10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진단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도대체 성장주고 가치주인지 구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성장주, 가치주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별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성장주, 가치주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P 지수에서 이렇게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할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S&P 섹터별 지수를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이라든가 뭔가에서 일별로 해서 얼마큼 되느냐 하면 S&P 섹터별 지수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까 보여줬대요. S&P 섹터별 지수, 부동산이 많이 가느냐 이렇게 이거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 S&P 500 지수의 섹터, 테마 지수라 섹터 지수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는 성장주라든가 가치주 구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분류 기준은 아니다. 또 특정 기업도 다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 시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에서 보면 하반기에는 테이퍼링 관련 문제, 금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올해 상반기보다는 더 논란이 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코로나 사하게 어쨌거나 백신이 고발돼서 이렇게 보급돼서 7월 4일 날 미국 독립 기념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 해외여행 자유화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만 맞으면 해외 자유화시킨다는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반기에는 더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이렇게 눈에 띄고 지금 뭐 5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인플레 논쟁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가면 6월 페드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6월 페드에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이렇게 일단은 잠정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후에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플레 논쟁은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 미국의 금리 완화 테이퍼링이 지연된다, 초저금리 상태가 유지된다 관련돼서 성장률에 얘기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그 전문가에 비해서 시청자분이 현명치 못하느냐 더 현명합니다. 이미 서학개미들이라든가 테슬라 이미 팔지 않습니까? 성장주 그렇게 얘기 떠든다 하더라도 그 양반 얘들 얘기 듣고 테슬라 880달러에서 지금 600달러 갔지 않습니까? 자, 조금 올라가니까 이제 성장 다시가 손실은 이미 30% 이상 났는데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성장률 어디까지 올 것이냐, 어디까지 시킬 것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래서 오죽했으면 외국인들이 왜 말장난을 하느냐, 증시의 본질은 아닌데 이런 측면이거든.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보면 저 섹터, S&P 섹터 테마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목을 개별 종목에 이렇게 단타 치중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종목 투자를 좀 장점을 좀 하면서 우리가 금융상품의 특징을 같이 결부되어 있는 이런 ETF 같은 이런 상품들이 하반기엔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테마별 ETF라고 그러죠. 많은 테마별 ETF에서 섹터와 관련돼 있습니다. S&P 섹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면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테마 이렇게 해서 한번 테마 섹터를 차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해서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 게임, 크라우딩, 제약, 헬스, BBAG 저 내부 하나하나에는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런 걸 통합해서 하면 하반기에는 더 힘을 발휘하지 않겠냐 해서 괜히 이렇게 괜히 개별 종목 수많은 개별 종목의 성장주 가치주에서 성장주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시각은 사실은 좀 우리가 지금의 추세에서 보면 벗어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만 하면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쟁,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